예도입니다. 존재의 거리에 있습니다. 영하 3도, 약간 춥지만은 뭔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시원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셸 푸코와 페미니즘. 제목만 들어도 뭔가 여러분들의 기운을 일깨우죠. 그죠? 사유를 일깨우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푸코라는 제목의 목록이 있는데요. 이미 20여 편의 강의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실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그죠? 페미니스트 정책을 실행했던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자가 지금도 나와서 물러날 줄 모르고 유튜브를 하고 뒤에 꼬붕들을 움직여서 정치질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이자의 페미니스트 정책은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5060의 중심으로 정책 내의 민주당은 찌그러져 있죠. 그죠? 말은 진보라고 하면서 진보를 더 이상 진보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당. 그래서 꼰대가 된 듯한, 그죠? 스스로 2030을 세대별로 갈라치고 극우라고 조롱하고, 그죠?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자식들이고 자기 조카들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은 민주당을 얼마나 지지할까? 민주당이 과연 진보 정당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릴 거예요. 이건 이미 문재인 시대부터 계속된, 정체된, 그죠? 진보를 도그마틱하게 만들어서 수구로 만든 그런 책임이 있죠. 그죠?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정책 내의 민주당 다시 문재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정신 빠진 자에 의하여 민주당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잖아. 그죠? 문재인 시대착오적 기호. 이자가 페미니즘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페미니스트 정책을 펼칠까?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해도, 그죠? 이자의 페미니즘 정책은 결국 중앙정부가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게 해서 일방적인, 극단적이고 일방적이고 도그마틱한 권력놀이에 의하여 남성들을 상상계로 몰아넣고, 그죠? 그리고 특히 2030 남자들을 지하세계로 몰아넣고, 그리고 세대 간 갈라져서 서로 갈등을 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페미니즘이잖아, 문재인의. 그러나 뉴스 공장을 중심으로 지금도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수구들을 팔면서 수구가 된, 변증법적 운동을 하지 못해서 적자에 머물러 있는
수구 집단이 되어 있죠. 그죠? 정청래의 민주당은 그래서 무기력한 거야, 여러분. 문재인의 페미니즘 정책은 중앙정부가 권력을 통제하면서 특히 도그마틱해진 그 페미니즘은 정말 무기력한 것으로 끝났죠. 그죠? 어떤 민중들과 국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권인숙 같은 그런 여자, 그죠? 이런 자들에 의하여 페미니즘이 사유화되면서 완전히 권력을 잡은 자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정적을 죽이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득을 가져오는 권력 놀이로 변하면서 페미니즘은 완전 도구마화되고 사유화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준석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걸 이용하여 정치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잖아. 그러나 지금도, 그죠?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자들은 계속해서 남녀를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들은 페미니스트들이다 라고 하면서 씨부려 대고 있는 거예요. 12월 3일 24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을 때 많은 혁명적 주체들이 의회 앞에 나가고, 그죠? 광장에 나가서 외쳤는데 그때도 이 진보 진영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유시민, 박구형 이런 자들이 나와서 나가보니까 여성들이 대부분이더라.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 남녀를 갈라치기 해서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 봤는데 정말 속아 웃을 일이죠. 그죠? 이런 페미니즘 정책에 의하여 민주당은 그냥 지금 정청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당화되어서 다시 문재인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그 원인을 보면은 결국 페미니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문재인이라는 자를 앉혀놓고 그 주변 놈들이 갈라치기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어서 권력을 얻고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남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남녀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두 힘이 만나서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 미래성,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야.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를, 그죠?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주범이 바로 문재인의 생각 없는 페미니즘 정책이었다고 하는, 이걸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어? 그죠? 빛의 혁명이 나타나도 그때도
남녀를 갈라쳐서 대부분이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 뭐 하고 있느냐. 실제 2030에 극우화는 현실이죠, 그죠? 그러나 이런 현실을 만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은 사유해 보지 않고 그냥 남성들을 그런 것으로 가스라이팅해서 국민을 속이고, 그죠? 남자 여자를 갈라놓고 그런 것들이 정당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담론으로 확산되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야. 여러분, 이게 문재인이가 했던 페미니즘 정책인 거야. 그러나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남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갈라쳐서 어느 한쪽 성을 선한 교수로 규정하고, 거기에 범죄자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수행했던 그런 정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완전 코미디지. 이런 정책을 펼치고도 지금도 버젓이, 그죠?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같이 뻔뻔스러운 장거야, 여러분. 그런데 미셸 푸코와 페미니즘, 푸코의 사유에서 어떤 것이 페미니즘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잖아. 왜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이 푸코의 사유에 반할 수밖에 없을까? 어느 지점에서 푸코에 찬성하고 어느 지점에서 푸코에 반대할까? 이건 좋은 질문이잖아. 여기에 대하여 사유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남녀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적인 어떤 그 결합을 통한, 조화를 통한 창조의 길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사유해 보려고 그래. 재밌겠죠? 그죠? 20세기 들어서 특히 철학에서 페미니즘 담론은 시몬 드 보부아르,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분석에서 여성 철학자들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그리고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됐잖아.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 라클라우와 무페,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철학자들은 페미니즘을 다룹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급투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슬라보의 지제, 뭐 이런 정도인데, 왜 미셸 푸코의 사유는 페미니즘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특히 이것은 푸코가 말년에 사유했던 성의 역사,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문제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지만은 또한 푸코를 8년 동안 절망의 어떤 밤을 통과하게 만들었던 작품, 이스토아 들라 섹슈알리테라는 작품. 이 작품을 사유해봐야 여러분들이 페미니즘 담론에서 왜 미셸 푸코의 사유가 중요할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푸코는 이스토아 들라 섹슈알리테라 그랬지? 섹스란 말을 쓰지 않고 섹슈알리테란 말을 썼을까?
이 용어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페미니즘 담론의 어떤 이해를 위하여. 이 성의 역사라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 섹스가 아닌 섹슈얼리티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 영어로는 섹슈얼리티고, 그죠? 독일어로는 섹슈얼리테트야.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섹스, 생물학적 성차별을 의미하는 그 뜻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담론의 실천 전반과 관련되는 존재론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섹스냐, 젠더냐 여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이냐, 사회적 성이냐, 이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모든 담론의 실천에 걸쳐 있는 존재론적으로 아주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성의 역사는 네 권으로 나눠지잖아, 그죠? 첫 번째가 1976년에 출간된 알매의 의지, 라 볼롱테 드 사부와흐. 이 알매의 의지, 이 니체적인 제목의 책을 가진 성의 역사의 일권. 그리고 이것은 17세기와 20세기의 담론 분석을 통하여 성이 어떤 역사를 갖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억압의 가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가. 성은 억압되면서 사실은 확산된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역사를 미셸 푸코는 보여주잖아, 그죠? 그리고 그리스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담론, 그건 무엇일까? 그게 바로 2권의 주제인 거야. 그래서 2권은 쾌락의 활용, 그리고 3권은 로마 시대, 그죠? 플루타르크, 세네카, 에픽테토스 등등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는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르수시, 드수와 자기의 배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와 2권과 3권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성담론을 살펴봤을 때 단지 성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쾌락을 누리는 것, 성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 이걸 통하여 어떻게 이 강도를 절제하느냐를 통하여 어떻게 이것을 지배하고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통제하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의 배려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되고 이 활용과 절제와 그리고 올바른 사용을 통한 어떤 성담론 안에서의 윤리,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자기가 형성되고 포르마시용 드스와 자기가 형성되고 자기 자신이 쾌락을 절제하고 즐기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지 자기 도야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의 고백담론 안에서 나타나는 성담론, 사실 이게 2권과 3권보다 먼저 쓰였잖아. 그런데 푸코가 죽고 나서 출간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죠? 이 4권의 작품을 통하여 미셸 푸코는 어떤 이 담론이 권력과 지식을 만들면서
인간의 주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역으로 어떤 담론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 담론 안에서 담론의 실천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를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말과 사물에서는 주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의 역사 1권 알매의 의지에서는 담론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2권과 3권에서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윤리적 실천을 통한 성담론의 올바른 활용, 성의 올바른 실천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를 형성해 가는지, 주체가 어떻게 욕망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활용하는지, 여기에서 자기의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죽은 게 아니라 성적 창조와 생산을 통하여, 그죠? 쾌락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자기를 형성하고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 주체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페미니즘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주체가, 그죠? 권력에 의하여 생산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체가 다른 주체를 지배함으로써 주체가 수동적이 되고 능동적이 된다고 했다면 페미니즘 담론은 푸코를 거부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푸코는 권력이 주체를 만들고 담론 안에서 권력과 지식 관계를 통하여 주체가 형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매 시대의 다양한 담론들은 주체를 형성하는 게 되고 주체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성 역시도, 섹슈얼리티 역시도 특정 방식으로 형성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구성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불변적인 본질주의를 거부하고, 페미니즘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생물학적인 몸의 형태에 의하여 남녀가 구별된다라고 한다면 성 차이는, 그죠, 확정되어 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성이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비판의 지점이 확립되는 거야. 그래서 페미니즘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특정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젠더의 체계를 해체하는 거, 이게 페미니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돼요.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 그 기호를 해체하면서, 그죠, 새로운 역담론을 창조하는 것, 이게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과제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미셸 푸코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확정된 자연적인 성의 개념을 거부하고, 그죠, 사회 문화적으로 성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성의 역사에서의 담론 분석에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푸코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들의
페미니즘 담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론이 주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담론은 배제를 먹고 사는데요. 이 이야기는 특히 미셸 푸코가 콜레즈 드 프랑스 강연, 그죠? 거기 교수가 되면서 했던 담론의 질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은 외적 배제와 내적 배제를 통하여 형성되는데, 특정 시대에 다양한 담론들이 사회 구성체를 형성하면서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담론에 의하여 권력과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것에 의하여 주체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이제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에나 있고 이 권력이 사회 구성체 곳곳에 편재해 있다면, 그래서 이 힘이 주체를 형성하는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 기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푸코는 침묵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가? 좋은 권력인가? 나쁜 권력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는 푸코는 무기력한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나 있으며 시대의 담론은 특정 권력을 산출하고, 그죠? 그리고 지식을 함께 산출함으로써 주체를 형성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권력이 잘못된 권력이었을 때, 가부장적 권력이었을 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저항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푸코는 곳곳에서 권력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나타난다. 모호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페미니스트들은 푸코를 수용하면서 비판하는 이 권력의 개념의 뿌부와흐, 이 개념의 편재성, 그리고 영원성, 어떻게 보면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이랑 유사한 거야, 여러분. 알투세르는 미셸 푸코의 사유를 정말 좋아했죠, 그죠? 미셸 푸코의 권력 개념은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유사해요. 어디에나 있는 그 권력, 담론에 의하여 산출되는 권력 지식의 관계, 이것은 인간의 몸을 훈육적으로 통제하는 힘인 거예요. 몸이 권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담론에 의하여 산출된 권력이 생산하면서 인간의 몸을, 그죠? 꼭 쉐흐를 통제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몸이 담론에 의하여, 권력 지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렇다면 섹슈얼리테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거야. 그렇다면 그 구성에 저항하여 역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철학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특정 디스쿠흐, 남성 중심적 담론에 저항하는 꽁트로 디스쿠흐, 역담론을 산출하는, 여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담론을 구성하는 그러한 남성 중심적 담론이 배제시킨 빈자리에 역담론을 산출하는 것.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죠? 그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의 남성 중심적 이야기에 저항하여 여성적 언어로 글을 쓴다라는 거야. 데리다적 용어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사유 안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은 특정 권력이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권력이 주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권력은 몸을 훈육적으로 통제하고 부드러운 몸으로 만들므로써 특정 몸들을 그 사회의 구성체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그리고 배제해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 이런 방식으로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이 남성 지배적 권력이라면, 그죠? 여기에 여성의 몸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푸코는 매력적이면서도 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점, 욕망하는 주체, 그죠? 그리고 이 주체가 정치 문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혁명적 주체로서, 까다로운 주체로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푸코의 난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푸코가 만들어내는 이 담론, 권력, 지식, 그리고 진리, 여기에서 나타나는 몸, 이런 체계는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여성의 주체성을 찾아서 자기 자신만의 여성성을 창조하면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그죠? 확실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점점 가부장 사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가부장적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직업적으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라고 여성들은 말하지만은, 그죠? 어찌되었건 과거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권력 사회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가장 페미니즘답지 않도록 만든 것은 뭐야, 여러분? 여성의 주체성을 피해자 의식, 수동성에 가둬놨다라고 하는 것. 페미니즘 담론은 원래 해방과 자유를 향한 투쟁이잖아. 그런데 문재인이는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의식으로 페미니즘을 가두어 놓고, 그죠? 지금도 여전히 남성은 가해자요, 여성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그 수동성의 흔적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남성들과의 상호 주체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성의 주체성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방식의 창조하는 상호 주체적인 관계는 사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코미디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성이 주체적으로 어떤 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그 주체성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결국 여성의 주체성을 피해자 의식에 가두어 놓고, 그죠? 가해자를 공격하는 부정성의 상태의 페미니즘을 빠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에 대한 모욕이야. 문재인이가 했던,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 페미니즘의 모욕이에요, 여러분. 세계적 관점에서, 그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 사회에 의하여 수천 년 동안 억압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내지 못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억압의 사회, 억압의 역사를 비판하고, 그죠? 그 피해자 의식으로부터 이데올로기를 가로질러 어떤 창조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그 수동성을 지적한 이후에 이제 이 부정성을 어떻게 긍정성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여성은 21세기 남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주체적으로 창조적 관계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들만의 여성적 주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이 긍정적 이야기, 그죠? 여성의 주체적 욕망은 무엇인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이야기, 이건 빠져 있는 거야. 매일 우는 소리, 피해자 의식, 그리고 남성들을 적대하면서, 그죠? 부정성에 빠져서, 그리고 저들은 가해자요, 우리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성의 의식에 갇혀서 사회는 달라지게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그죠? 이런 담론 자체가 무기력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2030 세대는 또한 서브컬처 문화를 또 갖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 자체가 현실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그게 꼭 남성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서브컬처의 상상계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페미니스트 담론은 어떻게 보면은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 속의 비현실인 거예요. 이 세대에게는 상상적 세계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말해지는 이러한 담론들은 적용될 지점이, 그죠? 상당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특정 세대가 AI 시대로 가면서 나타나는 그 문화적 현상,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담론은 또한 21세기에 또다시 수정돼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현실에서 연애하지 않고 가상에서 연애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담론은 뭐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잖아. 그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현실 정치에서 이야기되는 그 페미니즘 담론,
특히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되었던 그 담론은 여성의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해방과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묶인, 그리고 피해자 의식에 묶인 그런 페미니즘으로 그치게 됐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2030 세대는 서브컬처라는 그 새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현실 세계와는 단절된, 인식론적으로 단절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지금의 정치권은 이런 상황까지는 알고 있을 거야. 자기들의 기득권 놀이에 갇혀서, 완전 기득권 놀이에 갇혀서 청년들과 대화는커녕 지금 2030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쪽 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책을 따르는 그 정치인들밖에 없죠. 그죠?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구구에 빠진 저 남자 등신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나중에 보니까 지 자식들이요 자기 조카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단절되어서 5060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잖아. 이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세대를 갈라놓고, 그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문파 집단의 정치, 이런 정도로 썩은 거야, 여러분. 단지 윤석열을 만들어낸 무능한 정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해도 하나를 마무리한 적이 없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던 거야.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 하나 없이 지금까지 그냥 넘어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에 의하여 페미니즘이 사용되니 부정성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된 페미니즘은 언제 어디서나, 그죠? 순수한 민중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순수한 민초들의 운동이었을 때 이것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모든 사회운동이 그래. 이게 정치적으로 도그마틱해져서 특정 권력 집단, 정치 집단에 의하여 이용될 때, 그죠? 정치인에 의하여 그 정치인의 권력만을 강화시키고, 나중에는 도그마틱해져서 이상하게 되는, 마르크스주의가 스탈린을 통하여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회운동이 그래. 단지 싸움을 붙여놓고 부정성을 강화해야 권력이 생기거든. 딱 이 정책인 거야. 강력한 부정성을 통하여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다. 그렇다면 여성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은 피해만 받고 피해자로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비판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 남녀를 갈라놓고 거기에 대한 상호 주체적인 긍정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성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의 욕망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성의 성적 결정권 뿐만 아니라 여성은 주체로서 어떻게 사회의 창조자로서 자기 자리매김할 것인가?
부정성에서 이제 지향을 통하여 긍정성으로 나가면서 남성들과의 상호 주체적 연대를 통하여 그죠?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나가는 이런 해방과 자유의 투쟁은 없고 그냥 피해자 의식에 가둬놓고 여성의 여성성을 오히려 박탈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이었다 이거야.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유시민, 박구영 이런 자들의 말은 뭐야? 결국은 2030 남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러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이준석이 그것을 이용하여 그죠?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래서 철학 없고 공부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놈들에 의하여 특정 정책이 펼쳐지면 그죠?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의 남녀 간의 갈등 그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고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문재인은 양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자기가 했던 페미니즘 정책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뭘 페미니즘을 알겠어? 권인숙 같은 자들에 의하여 조종당한 거죠.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정책을 주장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끝났잖아, 그죠? 미친 놈들인 거야. 이런 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그죠? 미래를 빼앗긴 거야. 21세기 AI 시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정권이었는데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남녀를 갈라놓고 그죠? 남자들을 상상계의 세계로 기어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은 기득권을 챙기고 이런 놈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단지 윤석열을 만들고 정책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이 썼던 페미니즘 정책은 이런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 자체를 욕보인 새끼들인 거야, 여러분. 철학자로서 볼 때.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문재인의 실체인 거야. 문재인의 실체. 얘도 물러갑니다. 아마 푸코와 페미니즘은 두 번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Choose